어려운 얘기. 서로 다르지. 자, 문재인 캠프 얘기 좀 할게요. 오늘 친노 인사 철철철 3철하고 6인, 나머지 6인에서 9인이다. 그 노무현 청와대 때 다 비서관 하셨던, 수석하셨던 분들인데 친노 인사 9인 용태 의미가 있다. O 의미 없다. 뭐 별 의미 없다. X. 하나, 둘, 셋. 의미 있습니까, 다? 자, 이걸로 부족합니다. 그건 좀 다음 질문할게요. 네. 먼저 이 용퇴하신 9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은 뭐 그동안 사실 보면은 용광로 선대위, 문재인 후보 용광로 선대위 이제 구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실제 용광로에 이제 불길 역할을 하고 엔진 역할을 하고 불씨 역할을 하는 핵심 이쪽들이 보면 문재인 후보가 옛날 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하고 또 민정수석할 때 함께 손발을 맞춰왔던 비서관, 행정관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이거 뭐 친노들이 다 하고 나머지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난들이 일부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보니까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얘기 나오면서 안철수 후보가 당의 쇄신을 갖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 그 이제 9명 핵심, 9명 세 분 아까 뭐 삼철이라고 그러죠. 네. 이호철, 전해철, 양정철 예, 비서관. 네. 이 삼철을 비롯해서 6분에서 9분이 용퇴를 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과연 그 9사람이 진짜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의 정치 쇄신 요구에 부응해서 이 사람들이 물러날 만큼 핵심적 인사냐. 실제 보면 국민들이나 여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비노 측에서 봤을 때 과연 9명 그 사람이 과연 핵심이냐. 아니다. 박지원이나 그 뒤에는 또 이해찬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뭐 그런 문제가 우선 하나 제기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친노 프레임에 뭐 갇히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도 좀 많이 흔들흔들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상당히 많이 흔들흔들하는 것 같은 가운데 그 9명 갑자기 이렇게 실무진을 빼고 나면 또 실제 일은 제대로 쳐낼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니까 그래도 의미 있다면서요?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는데 의미는 있지만 이것은 아까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면은 결국 아마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9명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그건 물론 물러나고 그 뒤에 네. 보면은 본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른바 친노의 큰 울타리 속에서 네. 아바타 역할을 하는 문재인의 우리 곽동수 교수님 이제 네. X. 다른 건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노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게 보수하고 진보를 나눌 때 여러 가지 행동 방식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대충 비슷하게 뜻이 맞는 것 같으면 같이 가는 게 보수 쪽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요만큼 하나만 달라도 우린 같이 못 가 하는 게 진보였었습니다. 그걸 녹여서 용광로를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건 아니건 친노 그룹으로 지금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하는 게 친노 쪽이다 보니까 그걸 뽑아내겠다라고 해서 9명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보면서 민주당은 늘 당 내부가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당을 잘 움직여서 컬러까지 바꾸고 끌고 나갔었는데 9명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과연 안철수의 요청에 의한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늘 당 내부에서 이해찬, 박지원으로 이어지는 계보 튼실하게 돼 있고 국민들이 뽑았다고 하는 쪽을 흔들려는 얘기가 후보 선출 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디 됐건 이 사람들을 지금 빼겠다라고 하는 쪽인데 그 빼는 게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보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 루머같이서 왜 민주당 내부에서 안철수 캠프를 돕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됐건 그렇게 보고 있는 당 내에서 스스로 내려갔다고 보는 쪽이 맞는 것 같고요. 그게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안철수 캠프에 잘 보이려고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정말 중요한 건 9명이 그렇게 또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바인딩이 되는 묶이는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역할면에서 봤을 때 어떤 선대위든 사람 좀 덜어내야 색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볼 때는 오히려 핑계끼면 그러니까 내부 갈등으로 갈등에 의해서 스스로 나간 거네요. 근데 보는 스스로 거네요. 정리를 해서 자원으로 하차했다는 쪽에서 힘을 더 얻게 되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X로 갈게 오늘 좀 X로. 그러십시오. 네, 우리 저는 조금 그 부분에서 생각이 좀 달라요. 우선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하여간 이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뭐 여권이고 야권이고 하여간 정치권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째.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었느냐? 저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고 봅니다. 대선 캠프가요.
상징적인 인물들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다. 뭐 상징적인 인물들은 밖에서 얼굴 뭐 이런 말씀 드려서는 좀 합니다만 그야말로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메시지를 기획하고 그 후보의 스케줄을 짜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무진이 합니다. 그 조선시대에도 이조 정랑이라고 하는 자리가 품계는 낮아도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상 문재인 후보의 실질적인 행동 반경이나 언행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9명씩이나 동시에 스스로 사표를 냈다. 물론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 세 번째는 저는 안철수가 내준 숙제에 대해서 지금 답을 제시하기 시작한 거다라고 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단일화 문제가 계속 교착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으로 이 답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찬, 박지원으로 연결되는 그런 소위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인적 쇄신 자꾸 얘기하잖아요. 안철수 교수 쪽에서, 후보 쪽에서 좀 인적 쇄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자꾸 이제 단일화 합시다라고 하는 제스처로 가는 거다. 따라서 이런 것은 대단히 이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왜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